안녕하십니까.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. 명재법률 팀장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준비하면서 네. 이혼 가장 많이 하는 사례를 좀 뽑아봤어요. 제가 그동안 이렇게 수행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번 쫙 통계를 내보니까 제일 많은 게 이게 속도 위반이죠. 속도 위반. 속도 위반이라는 게 뭐겠습니까?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. 보통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싸우고 헤어지거든요. 네, 그래서 그쵸. 다들 뭐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라고 하면서 어깨를 다독거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속도 위반처럼 이렇게 먼저 덜컥 임신이 돼가지고 애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은 그 중간에 이게 파혼이나 이런 걸 좀 못 경험하잖아요. 그쵸.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그런 경우인 거니까 뭣도 모르고 결혼하시는 거예요. 이게 애기 낳으면 어떻게 더 힘든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그쵸. 그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싸우시는 것 같아요. 이제 물론 좋은 분들도 많으세요. 그런데 유독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 중에서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이 속도 위반으로 이제 아기를 가지고 그냥 여차여차해서 그냥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좀 이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아유 내가 이제 그때 이렇게 애기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진짜 이러면 안 됐어 막 이런 얘기를 맨날 하세요. 그 말이 뭐겠습니까? 애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는 거거든요. 신혼이 없으니까. 그렇죠, 이런 맞아요. 경우는. 애가 신혼이 없으니까. 네. 저 같은 경우도 결혼 후에 바로 아기를 가져가지고 크게 신혼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, 그래서 저는 한 아기 낳기 전까지는 신혼이었죠, 어떻게 보면은. 근데 이제 속도 위반으로 빨리 결혼하신 분들은 거의 뭐 결혼식과 동시에 그 애가 태어나고 이러면 막 아기 울고 애 보고 막 이러다 보면은 많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반대로 오랜 연애 끝에 한 결혼이 또 이혼이 많더라고요. 네, 네. 의외로 또 네. 많죠. 이게 저희가 뭐 이 사건의 경위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. 이제 막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쓰고 나는 내 남편과 또 나는 내 아내와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.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다. 이렇게 쓰는데 보니까 연애를 뭐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굉장히 오랜 연애 끝에 이제 결혼을 했다. 이 경우에 저희는 정말 10년 만났으면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기 낳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네라고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아니더라고요.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은 할 수 없이 한 거야. 할 수 없이 결혼을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냥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오랜 연애를 하면은 그 사람의 단점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쵸. 그러면 단점이 분명히 알 텐데 그걸 보고도 그냥 결혼을 한 거죠. 왜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고 막 30 나이 넘어가고 이러면 막 결혼해라 막 부추기니까 그냥 에이 만나는 사람이 결혼해야지. 왜냐면 결혼식 가면은 막 우리 막 10년간의 사랑의 결실 끝에 막 이런 거 써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꼭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더라 보니까 제가 6개월 만에 결혼했잖아요. 제가. 네네. 네, 6개월 만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제 결혼한 지 한 6, 7년, 7년 넘어가나 그런데요. 뭣도 모르고 빨리 결혼해서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. 꼭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는 것도 뭐 반드시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뭐 다른 사건들은 다 이제 뭐 평범하고 뭐 갈등 있고 막 이렇게 한데 이게 있었어요. 독립되지 못한 자식. 네. 그게 무슨 말이냐. 네. 원고 또는 피고가 마마보이 또는 뭐 마마걸? 마마걸 이런 거였어요. 네. 뭐 캥거루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네. 이게 보면은 같이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쵸. 시어머니,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분 또는 뭐 장인, 장모랑 같이 사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독립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갈등이 생기더라고요. 뭐 요즘 뭐 시댁과의 갈등, 뭐 고부 갈등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.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. 요즘은 옛말이고요. 이제는 장서 갈등도 굉장히 좀 그쵸. 화두가 되고 있고 뭐 아무튼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좀 독립을 못하면은 독립된 공간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삶 자체가 독립되지 못하면은 좀 많이 싸우시는 것 같고 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막 이런 경우에 괜히 막 야 너네 집은 날 무시하냐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. 며느리든 사위든 그쵸. 뭔가 얘기 듣고 나면 뭔가 말을 섞으면 안 돼요. 말을 섞으면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. 한 귀로 네. 듣지도 말고 그냥 그러니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귀를 이제 막고. 꼭 이제 막 상처를 받죠 사람들이. 네, 좀 부모님들 밑에서 계속 같이 살다 보면은 싸우더라. 많이 이거를, 싸우는 네. 것 같아요. 네, 정신적인 독립이 돼야 맞습니다. 되는데. 네, 정신적으로든지 뭐 네. 여러 가지로 우리 혼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제 뭐 부모님들 손 빌리고 막 그쵸.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좀 둘 이제 부부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모님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그 결혼 생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당연히 이혼으로 가게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라고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막 잘잘잘잘 써 있어요. 막 A4 용지 10장 중에 한 5장이 보면은 그 상대편 부모님 얘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
제가 오늘 말씀드린 한 3가지 그런 거에 좀 해당이 되나. 아무튼 더 조심하라 행복하고 이거죠. 즐겁게 네. 이제 부부 상담도 좀 네. 받으러 가고 저한테 오셔도 저희 부부 상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혼 상담이 곧 부부 상담이더라고요. 그쵸.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도 제가 좋은 말씀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소통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.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